3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한 변호사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도 떠나고. 예. 거기다가 아마 믿었던 어떤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변심하고 예. 또 경호처에 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지금 변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본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주면 예. 본인이 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사법적인 대응은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영향을 갖고 대응하면 되는데 나머지 재판 자체를 좀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내걸음으로써 내가 불출석하는데 나는 배제된다면 출석할 수 있어. 배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최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재판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뭐 가중처벌 이렇게 돼봐야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그럼 어차피 최소가 무기징역이면 내가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형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I would like to read the letter that I wrote to him to you. Dear President Yoon, you are a national hero.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산 대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모산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산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최단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상당히 지켜세우는 모습인데 송치 부장님 일단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고 나서도 무언가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목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모스탄 전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예. 국민들은 참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제 형사 사법 대사, 그러니까 좀 낯선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관보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예. 현직은 아니고요.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기 정부를 했잖아요. 네. 그때 임기 말에 19년 말에 임기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임기를 채웠던 그 대사를 했던 사람인데 예. 대사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파견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특정 문제가 있을 때 그 특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사법대사 이런 거를 맡게 됩니다. 예, 근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대사 맡을 때 국제 형사 사법대사 맡을 때는 보통 이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 임기 이후에 뭔가 지금 한국의 이 부정선거론이 한참 퍼졌을 때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역할,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과거 측근이 뭔가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준다. 예. 상당히 힘이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모스탄 전 대사와 접견을 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를 그렇죠. 미국이라고 이제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예.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입장을 그렇죠. 대변했던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측근이 부정선거를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탄 전 대사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의 원인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접견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좀 일단 무위로 돌아간 상태죠. 예, 이제 무위로 돌아갔지만 저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메시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좋아할까요? 상당히 뭐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그 어떤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뭐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일정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그때 부정 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보냈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화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에 구속될 때도 밝힌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반대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예. 지금은 탄핵되고 난 이후에 일정한 정치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본인을 도왔던 뭐 3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한 변호사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도 떠나고 예. 거기다가 아마 믿었던 어떤 강익구 전 부속실장도 변심하고 예. 또 경호처에 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지금 변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본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한 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주면 예. 본인이 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사법적인 대응은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영향을 갖고 대응하면 되는데 나머지 재판 자체를 좀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재판 자체를 좀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데 있어서는 예.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 특히 부정선거론을 매개체로 한 그 지지층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모스탄 전 대사가 본인하고 어떤 접견을 시도하려고 했던 점, 예.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는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 자필 편지를 보셨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기도 좀 보여 보이는데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이에요. 검사로 살아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다 아마 본인이 아마 법률적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란죄로 인한 특급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되거든요. 유죄가 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건강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뭐 어떤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에 가든 안 가든 그러한 것들은 지금 내란 어떤 죄로 받는 재판보다 더 무거운 중량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것을 좀 정치 어떤 여론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볼 때는 저는 지금 이 자체를 사법적인 대응보다는 점점 이 재판 자체를 조금 정치 재판화, 예. 좀 여론 재판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건강 이슈를 문제로 들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라는 거거든요. 예. 강제 구인하면 내가 끌려 나간다. 끌려 나가게 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동정 여론이 좀 만들어질 수도 본인한테 있고, 불리하지 않다, 그런 것도. 동정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불리할 게 없다 이래 판단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재판 자체를 여론화하려는 여론 재판화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전환길 씨 얘기도 다를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편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쓴 거를 베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오늘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늘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다면 뭐 재판받는 사람들 중에 건강 안 좋은 사람 많겠죠. 다 안 나와도 됩니까? 사실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판부에서도 이제 들어주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들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진단서가 있어야죠.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준 그 진단서가 들어와야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출석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건강이 안 좋구나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불출석을 했던 부분은 이제 이전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었지만 오늘 이제 불출석했을 때는 이제 그 사유서도 제출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단서도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출석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재판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이 안 좋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제출도 없이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것이 일반 재판에서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임의로 나오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결과에 있어서도 이제 재판에 어떻게 보면 불성실했다. 예.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지를 한 상태에서 뭐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의 상태에서는 뭐 내란 특검에 있어가지고 조사에 출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뭐 사법 시스템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도 이제 던지면서 이제 본인이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예. 근데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고 뭐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이제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의 불이익을 그 전에 그러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특검에서 그랬어요.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슈를 들게 되면 결국 이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래도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걸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 기간이 갱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후에 재판을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결국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예, 것이고 예, 예.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불출석하겠다라고 했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나가게 될 것 예. 같으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석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형량의 뭐 불리한 거 정도는 감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성취부 또 예. 대리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오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내걸음으로써 내가 불출석하는데 나는 배제된다면 출석할 수 있어. 배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최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재판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뭐 가중처벌 이렇게 돼봐야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그럼 어차피 최소가 무기징역이면 내가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형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모스탄 전 대사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후에 다룰 전한길 씨와 뭔가 연관성,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하는 점 이런 점 등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형사재판은 사실상 거의 뭐 자포자기한 상태가 온 거고 왜냐하면 최측근들이 지금 자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거 형사사상 체벌을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전으로 가야겠다. 여론전으로 가서 어차피 여론전으로 간다 한들 본인의 형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재판 이쪽에서는 나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여론은 어떻게든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사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